11월 1일 월요일 김유정의 톡톡 동안입니다. 경북의 마지막 남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박필근 할머니의 생애를 담은 창작 판소리가 내일 포항 중앙아트홀에서 열립니다. 판소리 극본을 쓴 포항 여성회 금박은주 회장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선 이 박필근 할머니가 어떤 분이시고 또 일본군으로부터 어떤 고초를 당하셨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그 할머니는 지금 경북의 유일한 일본군 그 피해자 생존자이시고, 네. 그 올해 연세가 94세이시고, 지금도 고향인 죽장 마을에 살고 계시고요. 네. 부유했던 어린 시절에 16살에 그 일본 순사가 탄 트럭이 와서 할머니를 방직 공장에 태워준다고 이제 끌고 갔고, 할머니가 처음으로 탄 차가 그때 이제 그 일본 순사가 탄 트럭이었다고 하고, 음. 거기에서 이제 부산으로 가서 다시 이제 일본으로 가셨다가, 일본의 위안소에서 거의 목숨을 건 탈출을 2번 정도 시도를 하셨고, 네. 그리고 2번째는 이제 성공을 하셔서 그 동네에 있는 일본에 온 그 한국인 부부 도움으로 할머니가 극적으로 이제 탈출하셔서 부산까지 이제 오게 된 그런 분인데, 그 할머니가 다시 고향으로 이제 돌아오셨지만, 그 할머니가 다시 돌아온 고향에서 할머니 삶은 16살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음. 굉장히 가난하게 그리고 어렵게 사셨고, 사실 그 고통이 자식들에게도 그대로 전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박필근 할머니의 일생을 판소리 극으로 제작했다고요? 네. 그 2019년도에 저희가 이제 여성가족부 그 공모 사업으로 구술 생애사를 진행을 했고, 네. 그 할머니의 구술 생애사를 진행하는 과정이 그렇게 쉽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음. 할머니가 이제 위안소에 있었던 이야기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드러내는 것을 어렵게 이제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이제 인터뷰를 갔다가 할머니가 이제 그날 아무 말씀도 안 하셔서 다시 돌아오기도 이렇게 했었는데, 음. 그때 이제 아드님께서 많이 도와주셨고, 할머니가 그 어렸을 때부터 이제 아드님이나 따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던 게 있어서, 네. 제가 이제 그렇게 아드님하고 할머니 구술생애사를 진행하면서 아드님한테 들었던 이야기를 할머니한테 다시 묻고 뭐 이런 과정들에서 저희가 그 구술생애사를 좀 펴냈고, 그리고 지난해 이제 저희 그 다시 그 공모 사업의 일환으로 그 판소리 극을 이제 만들었는데, 지난해는 저희가 8월 14일 기리미래 행사를 했다가 그날 이제 비대면으로 공연을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음. 올해는 이제 내용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연극 내용도 좀 들어가서 지난해 내용에서 좀 할머니 행복했던 어린 시절도 좀 추가가 되고 이렇게 네. 해서 지역의 국악을 하시는 이제 한토울과, 그리고 이제 무용하시는 뭐 이화 무용단 그 대표님과, 그리고 연극하는 시민들이 함께 이렇게 극으로 표현할 예정입니다. 네. 그럼 뭐 특별히 이 판소리라는 장르로 제작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판소리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긴 한데, 그래서 저희가 창작 판소리, 박필근전 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네. 국악을 통해서 이제 소리와 안일이 이렇게 표현을 하기 때문에 판소리 극으로 이렇게 되는 거고, 그 중간에 이제 뭐 시각적인 효과로 음. 할머니 뭐 사진이나 이런 것들 좀 들어가고, 그리고 연극이나 무용이 이렇게 들어가니까 무대가 훨씬 이제 소리로만 전하는 것보다 훨씬 좀 풍부하기 때문에 거의 이제 창작 판소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할머니의 이런 슬픔이나 이런 아픔을 표현하기에는 국악이 가장 좋다고 음. 생각을 했고, 네. 마침 이제 지역에 계신 뭐 그런 청년 이제 국악하시는 분들이 또 같이 참여를 해서 이렇게 하면서 그 표현이나 아픔들이 좀 잘 표현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음. 공연 내용은 그럼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죠? 공연 내용은 할머니의 그 일대기를 쭉 좀 간략하게 좀 표현이 됐는데, 할머니의 그런 행복했던 어린 시절, 그리고 이제 굉장히 이제 구남매 중에 여덟째였고, 음. 그리고 막내딸이었다고 하거든요. 네. 막내딸이었고, 할머니가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았고, 지금도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이제 뭐 어머니라고 어머니 얘기를 많이 음. 하시는데, 네. 본인 때문에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할머니 당신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도 이제 위안소 이렇게 가서
여기서 죽으나 나가서 죽으나 똑같다. 이제 나는 엄마를 만나러 가겠다. 뭐 이런 게 있어서 그런 과정들이 이 이야기에 좀 많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할머니가 이제 일본에 끌려갔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과정, 그리고 이후에 할머니의 삶이 굉장히 가난했었고, 남편도 일찍 돌아가시고, 그리고 자식도 5명이나 어릴 때 다 이렇게 죽는 아주 큰 슬픔을 이렇게 음. 겪었던 그 과정들. 하지만 그 할머니가 그걸 과정을 이겨내는 아주 할머니의 위대한 일상들을 좀 담고 싶어서 그런 박필근 할머니의 일생을 좀 담아봤습니다. 네. 뭐 박필근 할머니의 구술생에서도 기록하셨고 또 이번에 창작 판소리까지 만드셨는데요. 박필근 할머니의 삶에서 좀 어떤 것들을 느끼셨습니까? 네. 그런 판소리나 국악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국악을 전문적으로 하신 분들이 많이 하셔가지고 그분들의 공이 아주 컸다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 그 할머니를 제가 이제 2018년도 이런 회장을 하면서 이제 할머니를 찾아뵙기 시작했는데, 그리고 구술생애사를 하면서 할머니하고 정이 또 많이 들어서 음. 할머니가 이제 저를 또 많이, 저는 오히려 할머니한테 사랑을 좀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할머니가 정도 되게 많으시고, 그리고 할머니가 절대로 저희에게 뭐 반말을 하시거나 이러지 음. 않으시거든요. 굉장히 사람에 대한 예의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잘, 그런 것들 잘 하셔서 저도 오히려 할머니 뵈면서 아, 나도 좀 배워야겠다는 것들도 많고, 할머니가 정도 많으시고, 그리고 할머니의 삶이 굉장히 좀 슬프고 아프고, 그러니까 본인이 뭔가 취직을 하겠다고 해서 간 게 아니고 네. 그냥 강제로 끌려가면서 방직 공장에 취직시켜준다. 지금 생각해도 너무 황당한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그런 상황에 대한 이제 뭐 반성이나 사과를 받지 못하고 있고, 지금 이제 생전에 계신 분들은 13분밖에 계시지 않고, 93년도에 그렇게 등록이 시작되면서 240분 정도 등록을 하신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13분, 그리고 경북에는 그 한 분밖에 지금 생전에 계시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할머니도 가끔 이제 요즘은 조금 괜찮지만 예전에 그런 국내 학자들이나 해외 일본에서 그렇게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망언들이 계속 이렇게 있었던 과정들을 할머니도 뉴스를 통해서 다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네. 굉장히 좀 마음이 아팠고, 할머니는 굉장히 그렇게 할머니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그 슬픔과 가난과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내신 분이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할머니를 참 좋아하기도 하고 할머니에게 배울 점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할머니 연세가 꽤 많으시잖아요. 건강은 네네. 어떠신가요? 건강은 뭐 할머니 혼자 이렇게 살고 계시긴 한데 늘 이제 뭐 편찮으시다. 저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찾아뵙고 있는데 편찮으시다고 하는데, 그런 연세에 비해서는 그래도 굉장히 할머니가 총기도 좋으시고 네. 하시지만 연세가 너무 많으시니까 조금 걱정은 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죽장에서 또 그 피해가 굉장히 컸잖아요. 네. 폭우 피해가 커서 제가 그때 막 전화를 했을 때도 할머니 이제 되게 전화를 안 받고 이랬는데, 음. 다행히 그때도 뭐 잘 계셨고 밤새도록 뭐 잠을 못 잤다 뭐 이런 말씀은 하시긴 하는데, 할머니가 그 연세에 비해서는 그래도 정신도 맑으시고 건강하시지만 그래도 할머니에게 그렇게 많은 시간이 남아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럼 좀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음, 네, 저희 이제 2015년도에 포항여성회와 지역사회가 함께 그 일본 군위원 평화의 소녀상을 한호 공원에 이렇게 건립 제막식을 하고 이렇게 했지만, 아직도 여전히 이제 포항에 소녀상이 있는 걸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시고, 네. 그리고 경북의 유일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분이 생존해 계시는 것을 잘 모르시기도 하는 분들이 많아서, 일단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라, 뭐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해서는 굉장히 분노하지만 실제로 우리 일상에 있는 이런 분들의 인권 문제나 이 문제가 해결되는 데는 조금 등한시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 이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 정의로운 그런 해결은 되지 않았고, 지난해 뭐 정의연 사태를 통해서 일본군 위안부 운동 전체가 부정되고 좀 낙인 찍히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절대로 부정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우리 지역민들이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끝으로 덧붙일 말씀 전해 주시죠. 네, 이번 공연은 이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공모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무료 공연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일
저녁 7시에 포항중앙아트홀에 오시면 공연을 함께 보실 수가 있고 91년도 김학순 할머니의 용기 있는 증언 이후에 지금 생전에 계신 분들은 13분에 불과합니다. 평균 연령이 92세이시고 이제 할머니의 시간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공연을 저희는 이제 반성과 사과 없는 일본을 대신해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바치고 싶습니다. 박필근 할머니의 생애를 담은 창작 판소리, 박필근 전 공연 소식 살펴봤습니다. 판소리 극본을 쓴 포항여성회 금박은주 회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